자, 우리 오늘은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이거 암기하라 그랬어요. 뭐 암기하라 그랬냐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고체가 기체가 돼요. 이건 다 가열할 때 상태 변화입니다. 자, 이름. 자, 고체가 액체가 됐어요. 녹은 거죠, 녹은 거. 자, 이름이 뭐라 그랬죠? 융해요.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뭐라 그랬죠? 결과. 정과였죠. 응? 기와요. 자,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건 승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열할 때 상태 변화고요. 냉각할 때도 얘기할게요.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는 고체가 되고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가 냉각할 때 상태 변화고, 이름은 기체가 액체가 돼요. 액체화 되는 거라서 액화고요. 그다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굳는 거라 그랬죠. 굳는 건 응고.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건 둘 다 승화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 하라고 했어요. 외우시고. 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그거 할 때, 상태 변화 할 때 뭐 한다? 열 에너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얘기할 거예요. 자, 일단 가열할 때부터.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가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물질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사실은 너도 주원이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40도까지 가야하는데 높아요. 내가 녹는 게 문제예요. 살이 익을 텐데. 자, 그래서 자,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이때 신기한 게 이거죠. 내가 물을 가열했어요. 물을 가열해서 점점 온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물이 끓잖아요. 끓어. 그러면 이 온도 몇 도예요? 100도죠. 100도가 돼서 물이 끓는 순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쭉 100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물이 완전히 기체로 다 변할 때까지. 다 변하면 그때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 상태 변화 일어날 때,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유지되냐? 흡수한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에 사용되지 않고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밑줄 같이 쳐주세요. 연필로 쳐도 되니까 빨리 치고 보세요. 자, 흡수한 열 에너지를 온도 변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얼음을 가열한다고 해볼까요? 얼음을 가열할 거야. 얼음. 자, 얼음을 가열해요. 그럼 얼음의 온도 올라가겠죠. 얼음의 온도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얼음이 물이 되는 순간 온도 일정, 그리고 완전히 다 녹으면, 완전히 물이 되면 다시 가열되다가 다시 일정. 그러면 이거 끓는 거. 그래서 물이 기체가 다 변하고 나면 다시 온도 올라간다 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생각해봐요. 얼음을 가열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얼음을 가열해. 높겠죠. 막 서서히 가열해요. 서서히 가열해. 그럼 얘가 영하 20도였어. 다시 그려서 할까요? 자, 봐봐요. 그래서 그래프 다시 그리면서 해봅시다. 자, 얘가 얼음이 딱 있었는데 내가 얼음을 막 가열하는 게 아니라요. 서서히 가열해. 은근히. 그래서 마이너스 20도였는데 점점 올라가서 마이너스 1도가 됐어요. 몇 도 올랐어요? 19도 올랐죠. 자, 그럼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높겠죠. 안 녹아요. 얼음은 0도가 될 때까지는 녹지 않습니다.
영도 안 돼서 안 녹아요. 아무리 가열해도 가열해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녹는 점이 안 되면 안 녹습니다. 그리고 녹는 점이 되는 순간 녹기 시작하죠. 녹기 시작한다는 뜻이 뭐예요? 얼음이 뿅 하고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뭐 한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액체로 완전히 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온도 올라갈 거예요. 물로 되면. 온도 올라가다가 또 끓기 시작하면 기체로 변하는 구간에서는 뭐 한다? 기체로 변하는 구간에서는 온도 일정하다. 그리고 기체로 완전히 변하면 온도 올라간다. 이 얘기거든요. 이때 여기서 상태 변화하는 구간, 여기 요 구간은 뭐 한다? 우리가 가열하면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는다 하더라도 좀 오래 걸린다. 근데 엄청 높은 온도에 얼음을 부으면 바로 녹지 않아요? 바로 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걸 슬로우로 보면 걔도 어쨌든 바로 뿅 하고 물로 변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니 그리고 아무리 높은 온도여도 아무리 높은 온도는 막 기체로 변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게 달라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 순서가 달라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온도 변하지 않고 일정을 유지되는 이유는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 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뭐가 있냐면, 자 봐봐. 자, 지금 내가 얼음이야. 얼음. 물이 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온도가 올라가야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온도를 올려야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나는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요? 방출해야 될까요? 흡수해야죠. 흡수해야겠죠. 왜냐면 내가 열 에너지 흡수해야 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도 올라가야 방금 여기서 가열할 때 상태 변화라 그랬잖아요. 가열에서 일어난 상태 변화는 열 에너지를 다 흡수합니다. 왜냐면 내 온도가 올라야만 상태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에너지를 흡수해요. 온도를 올려. 상태 변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 온도를 올렸잖아요. 그럼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주는 또 낮아지겠죠. 그쵸. 내가 열 에너지를 막 흡수하니까 내 주변은 나한테 열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은 온도가 내려가.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해 기와 승화가 일어날 때 열에너지 흡수해서 입자온도 활발해지고 입자배열 불규칙해진다. 뭐 이거는 맨날 했던 거니까, 그쵸?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온도 활발해지고 입자온도 활발해지니까 간격 넓혀고 배열은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 간격 멀어지니까 부피 커지고 이런 거. 이거는 계속 반복. 자,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도 나오네요. 그쵸? 고체가 액체가 됐을 때, 액체가 기체가 됐을 때 입자운동 활발해지고 배열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물은 예외다. 요거 기억하시고, 반대가 아니라 얘가 나오네요. 그쵸? 상태 변화 이용. 물 빼고는 다 되는 거예요. 물 빼곤 다 기체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고 배열은 불규칙해지고 물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물은 순서가 달라요. 액체가 고체보다 부피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아서 이제 부식행위가 좀 조금 왜냐면 여기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 가고 액체에서 기체 갈수록. 근데 물은 뭐 달라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가 아니라 저번 주 하지 않았어요? 설명해 줄게요. 자, 봐봐. 고체는 입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입자 사이 간격이 좁고 단단하고 잡을 수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갖는다 그랬는데 물은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물입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땐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적당히 가깝게 이렇게 적당히 멀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다들 붙어가지고. 붙는데 다른 고체들은 어떻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요. 근데 물은 그쵸, 손 잡는 것처럼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붙어서 뭐 한다? 빈 공간을 만든다. 육각형 모양의 빈 공간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부피가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커지는 거예요. 붙었는데 커지는 이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물만 예외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 보시면 열에너지 흡수한 상태 변화는 주위로부터 열에너지 흡수해서 주변 온도는 낮아져. 나는 온도 올라가겠지. 난 열에너지 흡수했으니까. 근데 주변의 온도는 낮아진다. 그럼 차가워지겠네요. 그쵸?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봐봐요. 융해가 뭐였어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였죠. 고체가 액체가 되면 열에너지 흡수하면서 주변이 시원하대.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이스박스에 얼음 놔두면 시원해지죠.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다 시원해진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해. 그래서 주변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 얼음 조각상은 옛날에 얼음 조각상이 요즘엔 잘 안 만드는데요. 그 행사장의 가운데 얼음 조각상을 항상 만들었어요. 진짜 저 욕하는 거. 꽃인가? 뭐지 저게? 닭이요. 자, 그 얼음 조각상을 가운데 만들었는데 뭐 용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요. 닭을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그 얼음 조각상을 왜 놨냐면요. 옛날에 에어컨이 막 이렇게 잘 안 돼 있을 때는 행사장에 사람이 많으면 더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가운데 얼음 동상을 큰 걸 전시해. 그러면 얼음 동산이 녹죠. 열을 흡수해. 그치. 얼음 동상이 조금씩 녹으면서 열을 흡수해가지고 얼음 조각상 근처는 시원해지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융해고요. 그 다음 기화도 보겠습니다.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건데 얘도 열을 흡수한대요. 그래서 도심에 숲을 만들면 나무가 많으면 온도 낮출 수 있는 것도 나무의 증산작용 때문에 물이 수증기로 바꿔 열에너지 흡수하는 거고요. 너가 알만한 건 우리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로 소독하면 여기가 차갑거든요. 느낀 적 있어요? 그쵸. 자, 알코올은 우리 물보다 훨씬 더 기화가 잘 돼. 기화가 잘 되니까 잘 말라요. 그러면 더 빠르게 체온을 뺏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증발할 때가 액체 기체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열에너지 흡수하는데 물보다 더 빠르게. 그런 것도 있지. 우리 더운 여름에 물놀이 가잖아요. 우리 수영장이나 바닷가 놀러 가서 물놀이 하잖아. 덥다고. 그러면 더울수록 햇볕이 쨍쨍하면 쨍쨍할수록 우리 물에서 안에 들어가서 놀다가 촥 하고 나왔을 때 추워요. 아무리 더워도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 수영하고 막 하다가 밖으로 촥 나왔을 때 그 순간 추워요. 춥습니다. 막 입술이 파래질 정도로 추워요. 그러면은 이제 차가운 풀장 쇠순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물이 차갑잖아요. 근데 차가운데 처음 들어갈 때 차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괜찮지. 들어가 있으면은 점점 괜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그냥 못 느껴서. 네? 느낌이 없어. 그거는 그냥 상대적인 거. 우리 피부는 그 차갑고 따뜻한 걸 상대적으로 느껴서 그래. 상대적. 뭔가 차가운 물도 계속 있다 보면 따뜻해지지. 아니,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차가움을 못 느끼는 거야. 그 조그만 수영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따뜻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 자체가 상대적인 걸 느끼는 거기 때문에 계속 거기 오래 있으면 잘 못 느끼는 거. 아니 뭐 엄청 얼음물에 들어있으면 그것도 아니죠. 근데 이렇게 비슷할 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나와서 추운 건 왜 그런 거냐면요. 몸에 물이 잔뜩 묻어있는 채로 밖으로 나오면 몸에 묻어있는 물이 확 증발한단 말이야. 아까 내가 쨍쨍할수록 더 빨리 증발합니다. 그러면 걔가 기화하면서 내 체온을 확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주사 맞고 여기 닦으면 여기 차갑다고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걸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춥다고 느낍니다. 내년 여름에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름에 그래서 우리 곳곳에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려요. 그 가게 주인들이 나와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봤어요. 아니면 너네 그늘막 같은 거 펴놓잖아요. 거기서도 막 물 뿌리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물을 뿌리면 걔가 기화하면서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느낀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요것도 봅시다.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 양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를 사용한대요. 그 물주머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양가죽은 보통 나갔다. 왜 그러냐면요. 가죽으로 만들면 그 가죽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미세하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불쌍해. 안 불쌍해. 우리도 또 구멍 뚫려 있어요. 우리 가죽도 구멍은 뚫려 있습니다. 자, 그 구멍으로 물이 새는 건 새는데 이렇게 줄줄줄 새는 게 아니라 워낙 미세해서 조금씩 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조금씩. 근데 걔가 사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새자마자 뭐 하겠어요?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증발하면서 또 열 흡수하기 때문에 그 주머니에 있는 물이 시원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차라리 보온병 쓰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항아리 냉장고라 그래서 항아리를 2개 준비합니다. 그래서 큰 항아리랑 작은 항아리 가운데다가 모래랑 흙을 넣는 거예요. 이거 모래랑 흙이야. 그리고 여기 음식물을 담고 여기 물을 뿌리는 겁니다. 물을 뿌리면 얘는 물이 증발하면서 이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전기 없을 때 얘기입니다. 전기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얘는 더 시원하게 할 수 있죠. 왜냐면 고체가 기체가 돼야 되면 열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드라이아이스가 우리가 아이스크림 보관하는 이유도 얘가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차갑게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마침 물도 안 생겨. 축축해지지도 않아.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백신 수송할 때도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백신? 우리 주사 맞는 백신. 이런 건 차갑게 보관해야 돼서요. 드라이 아이스로 이용해서 보관합니다. 저 맨날 주사 맞는데 드라이아이스 안 하는데. 이동할 때만요. 이동할 때 드라이아이스를 안 넣고 그냥 아이스팩 같은 거. 그거 당연히 그거는 그 백신 종류나 주사 종류에 따라 다르죠. 너무 차갑게 보관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래 가야 되는 애들은 차갑게 냉동해서 보관해야 되는 애 있고 냉장해서 보관해야 되는 것처럼 달라요. 그러면 장기는 너무 차가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장기는 드라이 아이스에 보관하면 안 되지. 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아이스팩에다 차갑게만 유지. 의료 봤는데 거기서 막 이상 통에다가 온도 적혀있고 봤는데 딱 해가지고 드라이아이스 말고 막 차갑게 하는 물질이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얘가 다 뭐예요? 열을 흡수해서 주변을 시원하게 만드는 얘들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서 문제부터 풀게요. 118쪽. 뒤에서 보는 자, 여기서 118쪽 맞추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가 높아지다가 상태 변화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모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됐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 에너지 흡수한 상태 변화 보면 입자 배열, 입자 운동이 지금 열 받았어요. 그래서 가열된 거니까 입자 운동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게 변한다. 주위의 온도 변화, 열 에너지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다 맞았습니까? 자, 요거 문제 보시면 더 확실하죠. 어떤 고체 물질이 가열할 때라고 나왔으니까 가는 고체. 나는 얘가 고체면 나는 고체에서 액체죠. 고체 액체. 그 다음 완전히 액체로 변하면 상태 변화하니까 다가 액체.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상태 변화하니까 액체 기체. 많은 기체. 이렇게. 오, 틀렸진 않은데. 자, 그 다음 열에너지 흡수하는데 상태 변화 이럴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입자 온도 흡수하면 뭐예요? 온도 올라가죠. 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 온도 활발해지고요. 주위 온도는 낮아지죠. 내가 열을 흡수했으니까 입자 배열 불규칙해지고 거리는 멀어진다. 자,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래요. 열에너지 흡수한다는 얘기는 온도, 가열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열해야 일어난 상태 변화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열 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처음에 했던 거 같네. 순서대로. BC. 여기 잘못은 이거.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 이렇게. 자, 그 다음 주위 온도 낮아지는 상태 변화래요. 주위 온도 낮아지려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BCE. 그 다음 손소독제 뿌리면 손바닥이 시원해진대요. 손소독제는 액체고 손바닥을 시원하게 하려면 기체로 변해야 되니까 C. 자, 이제 반대할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가열해야 되는 상태 변화, 열에너지 흡수하는 거 배웠는데요. 반대로 요번엔 열에너지 방출하는 애래요. 자, 우리 물질을 냉각할 때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는 고체가 되고 아니면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때 뭐 한다?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잠깐만. 저 뭐야?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냉각할 거예요. 우리 기체로 변한 기체를 냉각할 겁니다. 냉각하면 액체로 변하겠죠. 액체. 얘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거고, 다 더 점점 냉각하면 쭉 액체였다가 고체로 변하는 구간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액체가 고체가 되고 고체로 변하면 다시 온도가 쭉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뭐예요? 냉각할 때 상태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가열할 때 상태 변화에서 온도 일정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상태 변화하는데 열에너지 모두 쓰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냉각할 때 상태 변화 보시면, 냉각할 때 상태 변화할 때도 온도가 일정하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아. 이 부분에서는 왜 온도가 안 변하냐 라는 거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지금 얘네들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는 뭐 했냐면 열에너지 흡수했어요. 왜냐면 원래 온도 올라가야 되니까 열에너지 흡수했어. 근데 반대로 뭐예요? 지금 온도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온도가 낮아지려면 나는 열을 흡수해야겠어요? 방출해야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모두 열에너지 방출한다는 거. 두 개 기억하면서 책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 보시면 여기서 이유가 나오죠.
상태 변화하는 동안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 자, 봐봐. 아까 열 에너지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낮아진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열을 방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안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상태 변화하는 동안 방출한 열 에너지가 온도 낮아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온도가 안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열할 때 상태 변화가 일정한 이유랑 냉각할 때 상태 변화할 때 온도 일정한 이유가 달라요.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물이 냉각하면서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다가 상태 변화하는 구간에서 온도 일정한 이유는 열 에너지 방출하고 그 방출한 에너지가 온도 낮아지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이고, 다 얼면 다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열 에너지 방출해서 상태 변화할 때는 점점 열 온도가 내려가니까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운동 둔해지면서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하고, 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부피 작아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기체가 고체가 되거나 기체 액체 고체에서는 온도 낮아진다. 열 에너지 방출해서 온도 낮아진다. 열 에너지 방출해서 온도 낮아지면 입자 운동 둔해진다. 입자 운동 둔해지면 배열은 규칙적으로 입자 사이 간격 좁아져서 부피 작아진다. 반복했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하고, 거기도 이용을 보겠습니다. 이용. 자,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열 에너지 흡수해서 주변이 온도 차가워지는 건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해. 얘는 많이 이용 안 해요. 왜냐면 그거보다 뭐 하면 돼요? 불 피우는 게 더 빨라. 근데 어떨 때 이글루 뭔지 알죠? 근데 이글루를 언제 만든 차갑다. 자, 봐봐. 이글루 차갑지 않아요. 얼음으로 만든 건데. 자, 이글루 만들었어요. 이글루를 만들었어. 이글루가 진짜 집이 아니에요. 그건 알죠? 눈으로 만든. 그치. 임시집. 돌아다니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원래 집에 못 갈 때, 하여튼 임시집. 여기서 평생 사는 게 아니야. 만드는 게 더 오래 걸리겠다. 근데 안 만들면 죽으니까. 근데 차라리 저거 만드는데 몇 명이 달라붙어도 한 5시간 걸릴 거라는데. 근데 눈사람 하나 만드는데 별로 안 걸리잖아요. 눈사람은. 눈사람 토대만 잡는데 1시간. 아니, 그건 네가 오래 걸린 거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그래요. 너무 집에 가기엔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 여기 가만히 있기엔 너무 춥고 하니까 이글루란 임시집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임시집을 하루 짓고 막 5시간 지어서 잠깐 있다가 1시간 만에 집에 갈 건 아니고, 멀리 와서 사냥하고 이럴 때 잠깐 지내는 집. 별장 알아요? 하여튼 임시집이에요. 자, 그러면 이글루를 졌어. 그럼 이글루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바깥보다는 좀 온도가 따뜻하겠죠. 그쵸? 바람도 막아주고. 근데 춥지. 근데 추워요. 그냥 바람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 돼. 일단 바람은 막아야 돼. 자, 근데 여기에 불을 피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구 추워. 불을 피워. 여기서부터 녹을 거란 말이야. 구멍이 뚫리면 바람이 안 막혀요. 그래서 불을 못 피워. 근데 좀 더 따뜻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다? 물을 끓이는 거다. 물을 뿌리는 거야. 어디다 물을 뿌리냐면 이걸로 벽에 물을 촤 뿌립니다. 촤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엄청 춥잖아요. 엄청 추운 얼음이 막 있는 춥잖아요. 근데 내가 물을 촤 뿌리면 이걸로 벽에 물이 닿자마자 얼다고. 그러니까 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닿자마자 얼어서 붙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액체가 고체가 된 거죠. 액체가 고체가 되면 상태 변화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한다? 열 에너지 방출한다. 열 에너지 방출하니까 물을 뿌려서 물이 얼면 물이 가지고 있던 열이 방출되면서 얼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을 딱 방출을 딱 시켜요. 그럼 이제 물이 난 끓는 물 그만 뜨겁지 이러다가 딱 이제 딱 끓는 물이 왜 나와? 아니 그냥 물을 이제 난 얼었다니까. 나 얼었네. 열을 다시 흡수해서 난 물로 들어가겠어. 아니지, 너무 차가우니까 그러진 않죠. 조금이라도 있는 열을 그럼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조금 따뜻하게 그러니까 훈훈한 정도. 막 엄청 따뜻하진 않대요. 그래도 안 뿌린 거보다 훨씬 더 따뜻한 느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옛날에 겨울에 어떤 거 보관할 때, 오렌지 나무나 과일 보관할 때, 과일 저장 창고에서 보관할 때 물을 뿌려 놓습니다. 물을 뿌려 놓으면 물이 먼저 얼면서 열을 방출해가지고 얘네들이 얼지 않게 도와준다. 이것도 다 이런 거 없을 때 얘기죠. 이런 거 없을 때 얘기입니다. 액체 파라핀. 파라핀 뭔지 알아요? 부르부르 버터빙 파라핀 뭔지 알아요? 몰라요. 파라핀 뭐냐면 양초의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초는 알죠? 양초는 알죠. 그 양초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양초의 재료라서 불을 좀만 가해도 잘 녹아. 그래서 걔를 손에 담궈서 꺼내면 잘 굳어. 손에 붙어 있어요. 왁스랑 비슷하긴 한데 왁스로 하면 안 돼. 왁스로 하면 여기 털 다 뜯기. 왁스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손에 파라핀으로 바로 응고됩니다. 그러면서 손을 계속 따뜻하게. 그럼 어떻게 빼요? 그냥 이렇게 빼면 뜯어져요. 촛농 한 번도 안 만져봤어요? 그냥 딱 촛농이에요, 촛농. 저는 뜨겁죠. 촛농은 초가 뜨거우니까 뜨거운데요. 얘는 따뜻하게 온도를 녹여놓은 거니까 그렇게 뜨겁진 않죠. 자, 그 다음 액화는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는 느껴봤을 것 같은데 냉방이 잘 된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후덥지근하게 느껴져요. 우리 여름에 여기 에어컨 엄청 빵빵하게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덥지 않아도 엄청 덥게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난데 그런 적 있어요? 왜? 몰라? 그런 적 있냐고.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해요. 아니 냉방으로 있는 저런 데에 있다가 근데 그거 후덥지근한 거보다 되게 뜨거운 곳에 있다가 차가운 곳 예를 들면 막 이불에서 이제 하루 살기 컨텐츠로 이제 이불에서 딱 20분 동안 있다가 이제 쓱 하면 이제 히터 켜지는데 시원해 괜찮아요. 그거 그냥 온도차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 좀 온도 차 때문에 근데 훨씬 더 후덥지근하게 느껴진다고. 그럼 이거. 소나기가 내리기 전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소나기가 내리는 거 어떻게 알아요? 눈 내리기 전에 날씨가 포근하다. 소나기 내리기 전이나 눈 내리기 전에 이제 배웠으니까 느껴봐요. 갑자기 여름에 훨씬 더 잘 느껴지는데 여름에 덥잖아요. 여름에 더운데 갑자기 더 덥고 습기가 확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럼 어른들이 소나기 내리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진짜 소나기가 내려. 너도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야. 눈 내리기 직전이나 소나기 내리기 직전에 그 공기의 기온이 달라집니다. 그 습함인데 더우니까 덥고 습해서 후덥지근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 높아져요. 원래 여름엔 습하고 덥죠. 근데 그게 갑자기 확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소나기 내리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배웠으니까 해보세요. 느낄 수 있어요. 느껴집니다. 그 다음 우리 커피 우유 데필 때 그 가스불이나 이런 불로 데피는 게 아니라 스팀을 분출해서
이런 소리 납니다. 소리 나면 스팀으로 우유를 데피는 것도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열 방출해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정리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상태 변화할 때 아까 방금 여기 얘기했듯이 뭐 파라핀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에어컨도 상태 변화 이용한 겁니다. 자, 봐봐요. 우리 에어컨은 실내기랑 실외기가 따로 있어요. 그쵸? 그 집에 실외기 어디 있어요? 집 에어컨 실외기 베란다에 있고 이 에어컨은 방 안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냉매라는 걸 쓸 겁니다. 냉매라는 걸 쓴대요. 얘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집 안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 열에너지 흡수해서 차가워진 주변 열을 흡수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뜨거운 열이 막 여기 뜨거운 공기가 막 들어가.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열에너지 흡수하죠. 그러면 열에너지 뺏긴 차가워진 애가 밖으로 나와. 이게 에어컨의 실내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끝이면 에어컨 뭐예요? 그냥 일회용이야, 일회용. 그럼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지도 않고. 그럼 이 기체로 변한 냉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실외기로 보내. 실외기로 변하면 실외기에서 기체를 다시 액체로 바꿀 겁니다. 근데 기체에서 액체로 바꿀 때는 열을 방출한단 말이죠. 그러면 뜨거운 바람이 실외기에서 나와. 실외기는 엄청 뜨거운 바람 나와서 우리가 방 안에 둘 수 없는 거죠. 밖에다 두는 겁니다. 액체로 변한 냉매는 다시 실내기로 넣어서 얘가 기체로 변해서 차게 하고 변한 기체는 열로 와서 이거 하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실내기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실외기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깨끗이 나오면서 방 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에어컨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돌게 해주는 게 전기인 거고요. 그쵸? 전기를 꼽아야 이게 돌 거 아닙니까?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이 원리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냉장고도 똑같아요. 그럼 냉장고는 냉장고 안에 시원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냉장고 안에선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열에너지 흡수해서 차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서 차가워져. 그럼 이 기체로 변한 냉매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액체로 변해야 되죠. 냉장고도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그쵸? 냉장고 실외기 본 적 있어요? 그거는 그쵸? 없으니까요. 냉장고 실외기가 없어요. 근데 실외기가 있어야 기체가 액체로 되면서 뜨거운 바람 나올 거 아닙니까? 냉장고는 뭐 어때요? 규모가 에어컨보다 작겠지. 왜냐면 에어컨은 최소한 방 하나를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건데 냉장고는 냉장고 안만 시원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규모가 작겠죠. 그럼 실외기가 작으면 됩니다. 있긴 있어야 돼요. 실외기가 없으면 얘 일회용이야. 실외기를 어디다 붙이냐면요. 냉장고 뒤에 붙입니다. 실외기가 냉장고 뒤에 있어요. 이 뒤편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 냉장고 뒤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냉장고 안 끄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는 벽 설치할 때 벽에 안 붙여요. 한 10cm에서 15cm 무조건 띄는 게 규정이거든요. 거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어. 실외기가 냉장고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안은 시원하게 하고 냉매가 여기 밖으로 와, 여기 뒤편으로 와서 다시 액체로 바뀌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반복하는. 아빠랑 엄마한테 부탁해서 냉장고를 뒤편을 보기 위해서 좀 치워달라 해볼게요. 굳이? 저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냈었다고. 굳이 거짓말까지는 하지 마시고. 네, 저희 집에서는. 자, 그래서 냉장고 뒤편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증기난방의 원리라 그래서 증기난방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증기난방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온돌난방이라 그래서 안에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원리죠. 얘는 증기난방의 원리고 얘도 상태 변화입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보일러가 들어가. 보일러가 물을 끓여요. 우리나라는 어떤 원리냐면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요. 이것까지 똑같아. 그럼 끓인 물이
바닥을 지나가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바닥이 따뜻해지니까 위에 있는 공기도 따뜻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원리인데요. 이게 어디서 이걸 많이 쓰냐면 미국에서 많이 써요. 미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 왜 미국은 바닥이 따뜻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신발을 신고. 그렇죠. 신발을 신으니까 바닥 자체가 따뜻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신발도 안 신을 뿐더러 바닥에 앉고 뭐 하고 누워있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도 따뜻해야 되고, 뭐 거꾸로일 수도 있겠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우리가 눕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미국은 바닥이 따뜻할 필요가 없어. 그 공기만 따뜻하면 돼. 그쵸? 그러니까 그냥 미국은 침대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아 근데 물론 신발을 신고 위에 이렇게 떠벅떠벅 침대 위에서 걷는 건 아니고요. 걔네도 양심은 있지. 이렇게 걸쳐놔요. 이렇게 안 들어. 너 그거 호텔 같은 데 가면 침대가 그 세팅돼 있잖아요. 이쁘게. 그럼 베개가 막 이렇게 있고 이불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천이 하나 이렇게 긴 천이 한 번 이렇게 덧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호텔 뿐더러 모든 전체 호텔의 공통적인 게 여기 이렇게 천이 덧대 있어. 이게 기본 세팅이야. 왜죠? 신발 신고 올라올 때 여기에 친구에 안 묻게 여기에 발 대라고. 이렇게 발 대라고. 외국 호텔 가면 이거 꼭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긴 천이 하나 이렇게 덧대 있어. 이게 멋이 아니라 신발 신고 올라오면 여기 있다 대세요. 친구에 묻히지 마세요. 이런 표시예요. 싱가포르 갔을 때 이제 거기도 있었을까? 교육여행 가면 교육여행까지는 아닌데 싱가포르를 딱 갔는데 신발장이 놀랍게도 턱이 없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신발장에 턱이 없지. 자, 그 문화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쵸? 수증기가 된 애를 이 방열기, 방 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방 안에서 이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액체로 다시 물이 액체로 변한 애를 다시 보일러로 오면 보일러에서 끓이고 끓인 수증기가 다시 안으로 가서 열을 방출하고 다시 안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이래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야. 공기를. 그래서 요런 난방 방법도 있다. 난방 방법. 알겠습니까? 121쪽도 풀게요. 빨리 풀어요. 자, 맞춰보겠습니다. 물질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예요. 온도가 낮아지다가 상태 변하는 동안 온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유는 상태 변하는 동안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 방출해준 열 에너지가 온도 낮아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자, 입자 배열의 변화. 입자 운동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둔해지고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위 온도 변화. 열을 방출하니까 주위 온도는 높아진다. 자, 1번. 오른쪽 그림에 어떤 액체 물질의 냉각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가 구간에서는 물질의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 일정한 구간에서 상태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간에서 열 에너지 방출하는 거 맞죠. 그 다음 다 구간에선 고체로 존재한대요. 왜냐면 여기가 액체니까 여기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고 여기 다시 고체. 그래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맞지. 2번 물질이 열에너지 방출하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하며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진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열에너지 방출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좋아요. 그래서 방출하는 상태 변화는 뭐 하면 돼요? 주위 온도가
온도가 높아지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높아지는 거, 파라핀으로 찜질하는 거 따뜻한 찜질입니다. 맞고요. 미지근한 음료수를 얼음에 넣으면 시원해지죠. 열에너지 흡수입니다. 증기오븐으로 식품 조리하는 것도 주요 온도 올라가는 거고, 열 날 때 더운 온도 올리면 안 되겠죠. 얘도 온도 낮아지는 겁니다. 열에너지 방출은 기억 디귿. 하나 맞습니다. 4번 에어컨은 액체 냉매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지금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는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증기 난방은 수증기가 물로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온도 높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증류수를 담고 물입니다. 물을 담고 끓인 쪽. 끓인 쪽 뭔지 알아요? 끓인 쪽? 끓인 쪽이 뭐예요? 끓인 쪽이 뭐냐면요.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끓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물이 우리가 실험하는 거니까 물이 갑자기 끓어 넘치면 안 되잖아요. 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해 주는 애입니다. 갑자기 끓어 넘치 같이 써요. 끓인 쪽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 방지. 하는 장치입니다.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물을 끓여봤더니 물이 끓다가 상태 변화할 때 온도 일정하다가 다시 온도 올라간다. 그래서 물질을 가열하면 온도 변화, 점점 올라가면 상태 변화 일어나기 시작하면 온도 일정이 유지된다. 뭐 이런 거 확인하는 실험이죠. 온도계 측정해서. 얼 때도 측정했네요. 그쵸? 얼 때도 측정했는데 얼 때는 뭐 했어요? 물을 안 하고 소금 넣었어? 아, 그게 아니구나. 미안해요. 얼음이랑 소금을 넣은 비커에 증류수를 넣고 증류수 언 걸 본 거예요. 그 얼음에다가 물 넣으면 물 얼어요? 음료수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물이 없냐고요. 음료 아니 그냥 물. 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물이 얼기보다는 물이 차가워지는데 얼음이 엄청 차갑고 그쵸, 차가워지긴 하지만 물이 얼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는 실험에 뭐 한 거냐면 비커에 얼음을 넣어. 그리고 소금을 뿌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공간에다가 삼각 플라스크 넣고 물을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했대? 얼었대. 그냥 뭐 철판 아이스크림 봅시다. 주위에 철판 아이스크림인데 거기 이렇게 살짝 얼리고 물만 쓱 에휴. 자, 물에 소금을 얼음에 소금을 넣으면 얼음이 더 차가워집니다. 영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물을 얼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음을 얼렸더니 증류수가 어는 동안에 온도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는 거고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열에너지 방출해서 온도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낮아지지 않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실험에서 온도 일정한 구간도 관찰했고요. 우리 123쪽 홀수 짝수 홀수요. 홀수 풀게요. 풀어요. 아니 이번에도 소수령이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가 열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래요. 융해가 일어나면 열에너지 흡수한다. 그럼 융해가 뭔지부터 얘기해볼까요? 융해 뭐가 뭘로 변하는 겁니까?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열을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2번. 그 기체가 고체로 승화하면 이 기체의 온도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 방출하는 거 맞죠? 액체 롤르산이 응고한대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동안에는 온도 일정한 유지되겠죠. 상태 변화할 때. 물이 기화한대요.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열 에너지 흡수해서 입자 운동 활발해지는 것도 맞고, 응고, 액화, 승화가 일어나면 주위 온도 낮아진대요. 응고가 뭐예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니까 열 에너지 다 해야 되나? 액화는 뭐예요? 액화는 이제 뭐랄까 이제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승화는 기체 고체로 변하는 거고. 그럼 다 뭐예요? 내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온도가 낮아지면서 뭐 한다?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주변 온도 높아지겠네요. 옳지 않은 거 5번. 네. 자, 그다음 3번. 나랑 라 구간에서 온도 일정하게, 그러니까 상태 변하는 구간에서 온도 일정하게 나오는 이유는 가열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열하고 있는데 왜 온도가 안 올라가고 일정하냐라는 게 질문이죠. 왜 그래요? 흡수한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인데 사용됐기 때문에. 5번. 다행이다. 이건 맞춰야지. 여러 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손바닥 위에 얼음을 올려놨는데 얼음이 녹는데요.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 백신 수송할 때 드라이아이스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겁니다. 모두 뭐 하는 거예요? 가열할 때 상태 변하고 온도 올라야 돼요. 온도 올라야 되니까 뭐 한다? 열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하면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액화가 일어난대요. 액화 일어나는 거 없죠. 열에너지 흡수하는 건 맞고, 주변 온도 낮아지고, 열에너지 흡수하니까 운동은 활발해질 거고, 불규칙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건 2번. 7번. 어떤 액체 물질을 냉각할 때 상태 변화래요. 그럼 여기서는 액체가 고체가 되고, 여기서 완전히 고체로 변했겠네요. 액체가 고체고 되려면 주변 온도, 자기 온도가 내려가야 되고, 자기 온도 내려가야 되니까 뭐예요? 열을 방출하겠죠. 자, 온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겠습니다. 열 에너지 방출 맞고, 가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액체, 고체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니까 2번이 틀렸네요. 3번이었네. 뭐 하는 거지?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 온도 높아지겠지. 그쵸? 9번 보겠습니다. 물이 어는 동안 일어나는 거래요. 물이 얼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내 온도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죠. 내 온도 내려가야 되면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쵸? 열 에너지 방출하면 주위 온도가 높아지겠네요. 뭐야, 맞췄었네. 아휴. 자, 열을 방출하니까 온도 낮아지면서 열의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 그 다음 매우 규칙적으로 변하고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어느 동안이니까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해서 답 2번이고요. 11번. 열에너지 방출할 때 상태 변화 얘가 아닌 거래요. 열에너지 방출한대요. 그러면 내 온도는 낮아지고 주변 온도는 높아지고, 그쵸? 따뜻해지는 거 찾아볼게요. 증기오븐으로 식품 조리한다. 이건 따뜻해지는 거 맞죠? 처마 끝에 고드름이 생긴대요. 그럼 얘 뭐예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방출. 겨울에 눈이 내리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도 방출.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열이 나면 물 수건을 올려놓으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해서 체온이 낮아지는 거니까 얘는 방출 아닙니다. 4번. 생각보다 많이 맞았네. 13번. 추운 겨울철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 오렌지가 얼지 않도록 한다. 그럼 얘도 열을 방출해야겠네요. 그쵸? 뭐 하면서? 물이 얼면서.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것은 4번. 15번.
위 그림, 이거 아니네요. 미안해요. 위 그림에서 일어나는 경우 곱고 이에 해당하는 거 이거 맞네요. 맞아요. 자, 얘랑 맞춰가지고 상태 변화하는 이건 노도 고르래요. 그쵸? 상태 변화하는 구간은 일단 BC. BC가 BC 구간. 어떻게 읽을 건데, 그럼? B 구간이라고 했어? 마구간. 네. 아니,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읽거냐? 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EF. 똑바로 들렸는데. EF 구간. 두 구간에서 상태 변화 일어나죠.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고체예요. 고체가 녹아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됐다가 다시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거니까 BC 구간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구간인 가. EF 구간은 액체 고체가 되는 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17번. 자, 무더운 여름날 도로에 인공 안개 장치를 뿌렸대요. 그러면 물이 뭘로 변하면서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 시원해지는 거. 이걸로 해 물을 뿌리면 물이 뭐 돼요? 고체로 변해요. 그러면서 열을 방출. 따뜻해지는 거. 자, 가는 액화래요. 액화 아니죠.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니까 기화입니다. 기화. 나는 융이 아니라 음고고요. 틀렸네요. 가와 나는 주위의 온도도 모두 높아지는 것도 아니죠. 가, 나 모두 입자별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 열에너지 방출, 나는 흡수. 반대로 써져 있네요. 가는 열을 흡수하니까 운동 활발해지고 열을 방출하는 나는 둔해진다가 맞죠. 5번. 19번. 방열기 나오네요. 증기난방 방열기. 자, 그러면 보일러가 뭐 하냐면 물을 끓여요.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열을 흡수합니다. 자, 그럼 기체를 보내. 기체가 다시 액체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고 바뀐 액체가 다시 와서 열을 흡수. 가의 상태 변화래요. 가가 어딨어? 가가 없어요. 아, 상태 변화가 가야? 아, 방열기라고 써있네요. 방열기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방열기에선 기체가 액체가 돼요. 이거 뭐예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기화입니다. 액화입니다. 아, 그 죄송합니다. 다음에 열을 방출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